주식은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매수를 했다가 관심을 많이 받을 땐 단기 그렇죠. 이익 실현하고 네. 다시 보는 거거든요. 네. 다시 볼만한 가격 라인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관점이 들어올 수가 있는 시점인데 이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승리투자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2차 전지도 이제 섹터별로 챙겨야 될 게 많다. 그다음에 떠오르는 쪽을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광물, 그다음에 소재, 폐배터리 이런 쪽인데요.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심오학습이 되면서 그죠? 어려워졌는데 광물 관련된 거를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지금 봐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시기는 늦었죠. 이미 봤어. 주식 가격으로 보게 그렇죠. 되면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전쟁 중인 건 분명하고 그 광물 관련 산업이 앞으로 성장의 흐름을 더 갖고 갈 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지금 물려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IRA와 CRMA 특히 이제 CRMA가 3월 16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6일 그 부분에서 에코프로가 단기 고점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성일하이텍도 그랬고 성일하이텍이나 그 밑에 있는 세비캠 뭐 이런 그러니까 3, 4등 부류는 그 전에 단기 고점이 나왔고 항상 주식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떤 사안 부분이 발표되는 시점 부분엔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 전에 벌써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잊혀지고 가격 조정이 되면 다시 또 이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오는 거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일정 흐름인데 사실 CRMA가 발표를 하면서 원자재 그 EU 영내의 비중을 높이고 거기에 폐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이런 안이 나왔는데 정말 초안입니다. 초안. 아직도 이제 거기에 세부안이나 다듬어질 게 많다. 전개가 돼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네. 토종이래 갖고 뭐 자유무역 이래서 가장 수혜를 받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어느 순간 미국하고 맞짱을 뜨 맞짱 뜨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서방 국가와 함께 프렌들리 쇼어링이라는 명분으로 탈중국화 그래서 미국 내 자국 내로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의 가장 기본이 이제 미국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고 유럽은 기후 위기에 있어서 가장 그 피해 국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바닷가도 많이 둘려져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환경 기술 장벽을 쌓고 있는 부분 이제 이런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으로 이 핵심 광물 쪽을 바라보셔야 되고 이제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A발 광물 확보전이 지금 점입가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뭐 지금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 유럽 최대 완성차 업체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공장을 짓기로 했죠. 그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포스코 케미컬이 이제 양극재 공장 추진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미국 영내 부분에 공장을 건설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 고용이 쉽게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국에 계속 들어와서 지게끔 만드는데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IRA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이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 하고 가공하고 재련한 부분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캐나다나 캐나다가 배터리 원자재 핵심 조달처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니켈 매장량이 5위고 정년, 코발트 생산 3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 광물들을 환경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재련과 정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물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흐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광물 관련된 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예, 제일 선두주자고 네, 네. 거기에 이제 금양 정도. 네, 금양이나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예. 쪽은 이제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숫자나 캐파를 확인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네. 관련 부분이 뭐 네. 이제 리튬 관련주라면 말씀하신 예. 하이드로리튬과 또 어반 리튬. 미래나노텍 네, 뭐 미래나노텍. 네, 별의별 네. 조그만 종목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이런 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네. 또 이제 이런 주식들의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실 필요가 있죠. 폐배터리도 사실은 그 CRMA 나오면서 확 부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유럽의 공장에 있는 성일하이텍 얘기도 나왔었고 세비캠 네. 그다음에 또 IS 동서 이런 기업들 보고 있는 건데요. 폐배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관련 기업들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그 폐배터리 산업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네. 뭐 그 이야기는 누누이 뭐 방송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다른 방송도 그런데 우리가 타이밍은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비싸게 사서 오래 기다린다면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분은 오히려 조금 기다리시는 게 전 낫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너도 나도 16일 근처에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CRMA와 관련 주식은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매수를 했다가 관심을 많이 받을 땐 단기 떨어져야죠. 이익 실현하고 네. 다시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 이제 다시 볼만한 가격 라인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관점이 들어올 수가 있는 시점인데 네.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한번 네.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서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폐배터리를 이런 이제 사이클을 통해서 황산망간이나 탄산 리튬, 코발트, 니켈 이런 쪽을 이제 빼는 겁니다. 그런데 진입 장벽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양극재 업체는 대한민국의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LG 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진출한다는 산업 없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폐배터리는 여기저기. 너무나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입 장벽이 안 높다. 예,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은 수직 계열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려면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은 폐배터리를 자국 내에서 해외 반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자체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네, 네. 또 폐배터리 공장에서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관련된 문제까지를 감안해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유럽 쪽에서는. 네. 그죠? 그 중국은 사실 지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열반을 잘 가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중요한 이유는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 회수하는 부분이 배터리 이 코스트 비용 면에서 재료비 비중 뭐 셀 기준으로 65%에서 70%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도움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폐배터리 재활용은 100% 친환경일까? 이 자료 친환경이 100% 친환경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 아니죠. 네, 네. 그죠? 그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이 공정 중에 네. 환경 오염이 상존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재활용 주요 공정을 보게 되면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네. 그 부분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블랙매스라고 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배터리 원재료 요공이 이제 가루 형태로 된 검은색 분말을 블랙매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런 습식과 건식 과정 중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 부분들을 잘 하는 회사가 좋겠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기존 순수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성일 하이텍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재료를 결국은 양극재 업체에게 팔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양극재 업체와 수직 계열화를 잘 돼 있는 게 에코프로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공정별로 업체 현황들이 파워포인트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예. 보니까 여기도 보면 수거하고 그렇죠? 분해하고 예. 다시 그거를 이제 처리해서 또 어디 계열에다가 납품하고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2차 전지가 다 좋다라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양극재가 200% 300% 올라왔다면 사실 SKC 회사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네. 괜히 이제 동박 그 종목을 네. 갖고 계신 분한테는 네. 죄송하니까. 근데 동박이나 전해질이나 이런 쪽은 사실 미미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 사실은 우리가 배터리의 원가를 볼 때 양극재가 40%에서 45% 원가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머지 55% 60%는 그죠? 분리막이나 전해질이나 음극재나 동박이나 여기 차지하면 여기도 꽤 높잖아. 네.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쪽 부분은 한 3%에서 8%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가공비, 그리고 또 판매비, 판관비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리고 마진 이런 걸 다 100이라고 놨을 때 40에서 45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50%가 넘는 비중이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 양극재 업체가 더 유리한 거고 동박 쪽은 사실 동박이나 이 나머지 분리막이나 이런 쪽 부분은 세계 1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 NCM, NCA 쪽이 글로벌 1등이라는 거. 그죠? 그러나 다른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네. 글로벌 1등이 아니다라는 거. 그 관점 그 부분을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100%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잘 되는 쪽에 그죠? 네. 잘 되는 산업에 가서 수익을 내야 조정이 있어도 다시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큰 성장이 있는 거지 그죠? 거기서 이제 딱 예. 한마디 하면 예, 제가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리오프닝 관련 경기 민감주 그거는 시장의 반등을 노리는 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우리 앵커님도 앞으로 5% 이상 넘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아주 안 좋아졌다가 조금 나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공략하시는 포인트는 반등이라는 거예요. 사이클상의 반등 부분. 네. 실지는 지금은 2차 전지지만 그리고 또 AI고 이것도 로봇이고 이게 세상이 진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성장이 정말 희귀한 시대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지 못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더 부각받는 예, 거기서 이제 1, 2등으로 정말 실적같이 받쳐주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반등보다는 추세적인 소위 메가 트렌드를 잡고 가는 게 그죠? 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폐배터리 얘기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CRMA 초안 나올 때가 사실 단기적으로 예, 뉴스에 고점인 8월라라는 거죠. 예. 세론 고점이고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접근 전략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지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고 그죠? 예. 타이밍을 노리면 되고 대표 기업은 그러면 성일하이텍? 예. 그러니까 순수 부분에 있어서는 성일하이텍이고 네. 그죠? 에코프로가 1등이라는 건 에코프로는 그 폐배터리도 하고 다른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순수하게 폐배터리를 하는 쪽은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성일하이텍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만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이고 그죠? 거기다 폐배터리
얘기가 나올 때 얘기되는 게 에코프로고 다른 이슈 또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뭐 이거 엮여 있는 게 또 에코프로고 그죠? 네. 폐배터리는 성일아이틱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서 사실 코스피 200의 지수 정기 변경이 6월 8일 날 있습니다. 예. 요때 이제 속해 들어가는 주식이 이제 금양하고 코스모 화학이에요. 이게 이제 광물 쪽 라인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코스모 화학도 코발트와 관련된 회사고, 그죠? 또 이 연관성을 갖는데 요 두 종목이 5월 줄 하순에 발표가 되면서 편입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 845억과 620억 정도의 매수 흐름이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고 예. 나머지 이제 편출 종목은 뭐 관련 종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가운데 광물 관련주와 폐배터리 이야기했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